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주식을 봄, 수익을 봄, 수익을 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초보자부터 경험 많은 투자자들까지 매일 드리는 주식들의 꿀팁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 오늘 또 많이 들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 함께할 하이스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뚜렷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그 섹터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 들고 왔을까요? 지난주 미증시 필라델피아 열풍을 네. 타고 금일 반도체 AI 빼고는 그렇죠. 딱히 말할 만한 섹터가 없을 정도로 특히 반도체는 뜨거웠지만 2차 전지는 네. 차갑게 식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AI 그리고 반도체 빼면 시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종목들만 좀 우선순위로 갔던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봤었나요? 살짝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미증시가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랠리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네. 상승폭을 키워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점심 전부터 한풀 꺾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좋다, 네, 말았다. 좋다, 말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을 좋다 말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시장 사실 날씨가 참 추웠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봄이었을까요? 아니면 겨울이었을까요? 반도체만 봄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2차 전지도 쌀쌀한 날씨다. 겨울이었고 또 네.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이번 주는 또 10도, 영하 10도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이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분위기는 겨울이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주식의 봄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 50분 동안 함께할 전문가님, 하이스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일단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바로 한번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증시 네. 이 계좌를 1년 내내 봄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부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단장을 했잖아요. 네. 주식의 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단장을 했는데 어떠세요? 감회가 어떠신가요? 처음에 주식의 봄을 들었을 때 네. 최근 개봉한 영화가 먼저 좀 떠올랐고요. 네네. 아직은 정말 이번 주 날씨가 좀 춥지만 맞아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서는 우리 증시가 봄이었으면 좋겠다,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하면서 네. 앞으로 봄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오늘부터 저희가 이 5시 방송을 주식의 봄이라는 방송으로 개편을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에도 봄이 좀 오길 바라면서 이런 식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시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황은 어떻게 보셨나요? 시황을 봄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시황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살짝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미증시 다우뿐만 아니라 나스닥 특히 빅테크 기술주 종목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네. 특히 엔비디아나 MS 신고가 랠리를 가지고 있고요. CES 2024 이후로 AI 열풍 때문에 유독 미증시라 이제 일본 니케이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이렇게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10월, 11월 대비해서 쭉 12월까지 상승 나온 부분 절반 이상을 되돌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힘없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오늘 에코프로 BM이죠. 4분기 실적 적자 추정 이슈 때문에 10% 가까운 하락폭을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장 초반에는 설렜지만 결국은 상방의 모멘텀 부족으로 설렘 마음을 좀 차분하게 좀 가라앉히는 흐름을 보였고요. 금일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반도체랑 그리고 AI 쪽으로 그것밖에 안 갔잖아요. 그 네. 이후에 그래서 이 시장에서 갈 곳이 없어서 그 자금이 초전도체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슈가 자꾸 나올 때마다 부각을 받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네. LK99가 초전도체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쪽 연구진이 초전도체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관련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를 말아올린 만큼 그쵸? 지금 시장에서 갈 만한 섹터가 반도체랑 AI밖에 없으니까 네. 그 나머지 자금, 특히 2차 전지가 금일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 여기 빠져나온 자금들이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몰리지 않았나, 쏠리지 않았나. 근데 초전도체는 항상 단발성 이슈로 끝나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추격을 하는 건 당연히 자제를 이제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최근에 시장은 AI가 없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일 반도체 같은 경우도 AI 열풍을 타고 AI 반도체, HBM이라든지 CXL이라든지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거의 수급이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AI, 예전에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을 떠나서 요즘에 AI 혁명이라는 얘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났는데 올해 시작도 AI가 포문을 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시황을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 사실 미국발 훈풍을 받으면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힘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막판 들어서 그리고 더 상승폭을 둔화하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에 어떻게 보면 강세 업종 그리고 주인공은 AI 반도체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이런 식으로 시황에 대해서 매일매일 함께하는 방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에 맞춰서 또 우리에게 주식에 대해서 또 매도 포인트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다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똑똑한 하이스트 AI봇을 이용합니다. 이 AI봇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오늘장에서 상승했었던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상한가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것 또한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초전도체 갈 그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쏠리고 있었는데 파워로직스도 이미 우리 함께하는 대표님, 함께하는 전문가님의 방 안에서는 이 똑똑한 하이스트 AI봇이 포착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이스트 AI봇까지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받아볼 수 있는데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시간이 약 4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일단 저희가 수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수익의 봄 시간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수익을 낸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리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자잘자잘한 수익을 좀 몇 번 냈었는데요. 음. 오늘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간 네. M2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수익 리뷰가 수익을 자랑하기보다는 약간 반성의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MTI 차트만 봤을 때는 작년 10월부터 가파르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박스권, 구간, 힘을 응축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위치 판단 지표를 보면 하락했을 때 꽤 흔들림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2달 넘도록 이 박스권, 힘을 응축하는 기간에서 벗어나질 못했고요. 금일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고개를 들고 윗꼬리를 물론 달고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이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좀 모아놨다 보니까
이 M2i 같은 경우는 소폭도 눌러준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삼성전자 지난주 이제 그 히든 종목이었죠. 그리고 M2i를 같이 사인을 드렸는데 삼성의 무인 공장, 한마디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 테마로 7,700원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냥 커피값 정도로 2, 3% 정도 비중만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일 한 10% 정도 VI 걸리면서 8,500원 부근 정리 사인을 드렸는데 오늘 8,500원을 뛰어넘다가 윗골을 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수익이 한 9% 정도 났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한 5에서 6% 정도 수익을 챙겨갔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시간이 꽤 빨랐거든요. 아마 이 고점에서는 매매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정리하라고 다시 한번 좀 사인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수익 리뷰 같은 경우는 방 안에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정말 저는 비중 2, 3% 정도는 커피값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비중을 좀 크게 담기에는 부담이 좀 많이 됐었던 종목이고 오늘 상승 이유는 간단합니다. LG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스마트 팩토리다라는 뉴스가 장 전에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근데 오전 중으로 이 기사, 이 뉴스가 이슈가 되면서 한번 뛰어 올랐었는데 한 번 더 눌러주면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재탕 뉴스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7,800원 부근까지 내려와 준다면 한 번 더 진입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1월 16일 지난주 화요일 제가 월요일 방송 끝나고 화요일 날 장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장 초반에 체크를 해야 될 종목 이렇게 SK에너지화학이나 1승, 엘프비전의 뉴프렉스 그리고 김정은 도발 관련해서 빅텍, 휴니드, 한일전조를 16일 화요일 날 추천을 드렸고요. 일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6일, 17일 이 부근이거든요. 알려드리고 난 다음부터 거의 2, 3일간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움직였고요. 빅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날 화요일 날 드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상한가를 이렇게 말아 올렸더라고요. 이제 북한 관련해서 김정은 도발 리스크가 그 다음 날 바로 나오면서 다음 날 상한가를 바로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17일 수요일도 AMD 관련 종목으로 인터플렉스, 에스코넥, 파이nem텍 등 안내드렸는데 인터플렉스는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가고 금일도 20% 넘는 급등을 또 보여줬었고요. 목요일도 뉴프렉스, 세코닉스, 핌스처럼 비전 프로 관련 종목을 알려드렸는데 뉴프렉스는 금일 이렇게 급등 나오고 지금 시간 외로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갈 만한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이미 다 안내드려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8시 오전 보통 48분, 50분에 안내드리잖아요. 시초가 매수라는 글자 하나만 올려도 이런 종목들 급등 나올 때 당연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 중에 최대한 뛰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여유 있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안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아쉽게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시초가 체크할 종목으로 K뱅크 관련, 브리지텍과 인지소프트, 반도체, 엑시콘과 네오셈 지난주 금요일이 오늘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체크를 해드렸는데 인지소프트는 상한가를 바로 말아 올렸어요. 금요일 당일 날. 그리고 브리지텍 같은 경우도 금일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엑시콘 같은 경우도 금일 한 10%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네오셈은 오늘 상한가를 바로 말아 올렸습니다. 시장에 갈 만한 종목들, 메커스 같은 경우도 제가 금요일 9시 1분에 이렇게 체크해서 올려드렸는데 이 종목도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전에 체크했던 K뱅크 관련 인지소프트 상한가 같고 그다음 후발주자로 KT계열사, KTCS, K뱅크 후발주다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금요일 날 급등 이후로 오늘도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시간 외에서도 지금 7, 8%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못 잡느냐?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올라가고 가는 종목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랑 AI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상승이 좀 크게 나온 부분에서 추격하기가 당연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는 자동 감시 매매나 스탑로스를 걸어두실 수 있는 분들이야 부담 없이 이제 손절만 이렇게 짧게 놓고 따라갈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길게 보시고 욕심을 좀 부리시는 분들은 올라가도 잘 매매를
안 하세요. 네. 매도를 잘 안 하세요. 왜냐면 전고점만 뚫게 되면 위가 열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크게 먹기를 원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시장이 또 언제 꺾일지 모르잖아요. 지난주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대 인플레는 좀 하락하고 경기 지표는 탄탄하기 때문에 골디락스를 꿈꾸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굉장히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만 안 나간다. 왜? 상승의 모멘텀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의 잠정 실적이 좀 낮아졌는데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좀 눌릴 수 있냐? 25일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 특히 이제 좀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괜찮은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좀 제한적일 거고요. 아직 중동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1,300원대 위에 놀고 있다 보니까 외인들이 수급을 좀 빠르게 좀 들어온다는 기대감이 지금은 좀 낮아졌고요.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3월에 금리 인하가 5월로 지금 거의 미뤄진 게 보입니다. 특히 연 6회 금리 인하를 원했던 시장도 5회로 지금은 기대감을 낮춰 있는 상태라 당분간 우리 증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되고요. 이번 주도 증시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보이겠지만 개별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꼭꼭 집어드리는 종목 매일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보통 2, 3일 안에는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 왜냐하면 금요일 날 체크했던 이 엑시콘과 네오셈이 금일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개별 이슈가 나와서 튈만한 종목들은 제가 다 알려드려요. 그러면 보시고 제가 좀 강조드리는 종목, 매수하라고 하는 종목들만 배트를 짧게 잡고 진입하시면 시장이 좋든 나쁘든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잖아요. 물론 당연히 증시가 시장이 안 좋으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현저하게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네. 쉬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익을 봄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수익을 꾸준히 챙길 수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이 시장에 맞춰서 시장에서 강한 그런 업종군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까지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수익률표 보시면요. 꾸준히 수익을 챙겨 가십니다. 일단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내셨거든요. 내셔서 왔습니다. M2I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 오늘 장에서 또 거진 10% 넘게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꾸준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는 손 빠르다 혹은 손이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참 수익 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이제 곧 있으면 봄이 와야 되는데 1월 달이어서 많이 춥습니다. 시장도 추운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나는 한번 내 계좌만큼은 봄처럼 만들어보고 싶다. 계좌에도 수익률로 채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오늘 장에 강했던 종목들 그리고 강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드백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시간이 약 3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는 똑똑한 하이스트 AI 봇을 이용하시는데 이 하이스트 AI 봇이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 수급이 몰린 종목들을 캐치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나는 빠르다, 손이 빠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5에서 10% 가까운 수익을 매일매일 챙길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주식을 사보고 싶다, 매일 한번 단타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하이스트 AI봇까지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이제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좀 베팅을 할 만한 내일의 보험 테마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내일의 보험 테마 과연 어떤 테마를 들고 오셨을까요? 금일은 HBM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는 HBM보다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지만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테마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HBM을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금일 이제 종목이 아니라 내일 시가 베팅 테마라는 부분을 염두에 둬서 금일 앵커님 말씀처럼 온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찍어드렸던 네오셈이나 엑시콘처럼 네. CXL 관련 테마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25일이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일이고 이번 주에 또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방한한다는 이슈 때문에 SK와의 협업도 같이 좀 부각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HBM 같은 경우는 뭐 올해 1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반기 HBM 시장은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본격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AI 메모리로 부상한 HBM 분야에서 지금 현재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어요. 재미있는 부분이 원래는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거의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HBM만큼은 지난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 5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두주자로 부각을 받았고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부랴부랴 따라서 움직였죠. 그만큼 AI 메모리 수요에 강력한 AI 서비스라든지 이런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HBM 시설 투자를 2.5배 이상 늘릴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특히 HBM 시장 규모가 올해 39억 달러에서 2027년 89억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라 연평균 성장률만 하더라도 20%를 훌쩍 넘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HBM은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테마가 아닌가, 아직 여전히 뜨겁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 HBM과 연계된 6G 기술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삼성전자의 포부 때문에 올해 초에 6G 관련 테마 뭐 KMW라든지 강하게 좀 말아 올렸었고요. 특히 뭐 대장 같은 경우는 에스테크였고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LG와 AI에 직결된 삶의 변화를 고려한 기술 초격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삼성으로서는 SK를 추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관련 종목들이 아직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은 누가 뭐래도 한미반도체였죠. 어떻게 보면 오늘 또 HBM을 들고 오신 이유가 CXL, 온디바이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맞습니다. HBM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시죠? 네, 반도체 순환매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HBM 먼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그다음에 12월에 CXL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반대로 좀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CXL이 먼저 움직였었고요.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HBM이 뒤늦게 좀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작년에 워낙 대장이었죠.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과 더불어서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수직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한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오늘 같은 반도체가 뜨거운 날에도 한미반도체는 힘을 쓰지 못했어요. 지금 한미반도체를 진입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HBM의 대장경에 한미반도체가 쉬고 있을 때 다른 종목들도 따라서 쉴 수밖에는 없다. 저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혹시라도 진입할 타점을 제가 따로 알려드리면 대형주 위주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미반도체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 TC본드 등 고부가 매출로 반영되며 매출 대비 이익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졌냐?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 이미 선반영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해외 신규 고객사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 보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종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터치가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 고객사 확보 지연으로 성장률이 올해는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우려도 같이 내비치고 있는 만큼 너무 많이 올라간 만큼 쉬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실적에 가장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1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저점이 확인되고 바닥이 확인된다면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긴 호흡으로 다가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다음에는 관심 종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가장 아마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핵심 종목이에요. 어차피 시장이 뭐 대장격이나 대표되는 종목이지만 그리고 대장격을 많은 분들이 못 잡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를 좀 눈여겨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장주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후발주에 좀 눈을 돌려봐야 되는데 금일 관심 종목은 지금 오늘 이런 시장에서 한 4%에서 5% 정도 상승폭을 좀 보였었고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및 테스트 외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HBM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재밌었던 점이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금일 상한가를 말아 올렸어요. 어보브 반도체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
인데 오늘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럼 재밌는 부분이 예전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 네. 상한가 갈 때 폴라리스 세븐이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종목으로 공략을 네, 하셨잖아요. 같은 계열사는 좀 따라가기 마련인데 어버브 반도체가 이렇게 상한가를 먼저 달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느리게 움직이더라고요. 아직 시장의 부각을 좀 크게 받지 않았고 중요한 점은 이 거래 수급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좀 모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지금 뭐 저점을 거의 1,300원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박스권이라고 하죠.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지만 이 추세 상단을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짝 내일 시장 중간선까지 좀 내려와 준다면 저는 여기 3차 익절가인 2,200원 신고점 부근까지는 바로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총이 일단 가볍고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서 금일 전공정, 후공정, 반도체 섹터 모두 다 달렸는데 이 종목만 강하게 달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HBM 설비 투자 확대,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SK, 삼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배 설비를 확산하면서 테스트 관련해서 설비 장비가 수주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이 구름 구간대만 뚫어준다면 신고가 행진을 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이 금일 관심 종목이다. 물론 관심 종목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 제가 내일 오늘 관심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정확한 진입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기간, 익절가까지 하나씩 체크를 좀 해드릴 부분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민 없이 빨리 입장을 해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다. 사실 제가 보기에 네. 가장 메리트는 이런 후공정 이런 이슈도 있지만 어버브 반도체와 또 연결이 됐다라는 네. 그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모회사가 달릴 때 자회사가 달리지 않. 왜냐면 그 어버브 반도체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시총이. 시총이 가벼운 종목이 또 빨리 가죠. 네, 더 탄력적으로 빨리 가기도 탄력적으로 하고. 네. 왜냐면 전 깃털주라고 하거든요. 후 불면 날아갈 수 있는데 먼저 대장이 출발했잖아요. 최대 주주 모회사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언제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테마 내일의 봄 종목까지 또 알아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오늘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봐야 될 만한 테마는 HBM 쪽을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뭐 전반적으로 훈풍이 들었죠. 그 안에서도 CX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이 사실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순환매 양상을 돌다 보니까 우리가 내일 봐야 될 쪽은 HBM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또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종목의 가장 큰 메리트는 차트적인 면모도 있지만 사실 오늘 장에서 상한가 갔었던 어버브 반도체 이 자회사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보다 이 어버브 반도체보다 조금 더 시총도 작고 가볍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가는 종목 알고 싶다 스윙앱을 보시면요.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튀어 올랐는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사실 자회사 느낌의 폴라리스 세원도 그 후발주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이미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으로 16%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요. 나는 어버브 반도체로 수익을 못 냈다. 워낙에 빨리 가다 보니까 잡질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장에 이 HBM 관련된 후발주, 이 어버브 반도체 자회사 같은 계열인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은 2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내일의 봄 테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종목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미래를 봄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단기 스윙 테마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 장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앞서 오프닝에서 봐야 될 만한 테마가 반도체 그리고 생성형 AI 두 개를 꼽았는데 그럼 단기 스윙 종목은 우리가 생성형 AI로 좀 보면 될까요? 네, 오늘 단기 스윙 테마로 생성형 AI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죠. 이번 주 샘 알트먼이 방한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 이슈 종목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을 우리는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샘 올트만 방한 관련해서 SK와 AI 칩 협력 공급망 논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AI 칩을 또 생산, 개발하고 중동의 오일머니까지도 지금 들어오는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월가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특히 AI 열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AI 특수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생성형 AI 규모 자체가 2030년 전망치가 거의 142조예요.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이 연 35.6%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렸듯이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다음에 이제 AI 혁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AI가 작년에 핫했지만 이제 시작이다. AI는 지금부터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장격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금일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 이후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빅플라이 소프트가 오늘은 거의 새로운 대장으로 치고 올랐더라고요. 대장이 항상 바뀔 수 있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부분이 대장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대장이다. 왜냐하면 대장은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잡기가 불안하다. 왜? 힘들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최근 들어서 올라간 종목을 위에서 고점에서 따라잡기는 당연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대장주랑 주도주가 시장에서는 잘 간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튀어오르고요. 빠질 때는 후발주도 주도주도 같이 빠집니다. 그 하락 폭이 후발주자가 조금 적을 뿐이지 상승 때는 같이 상승하고 빠질 때는 같이 빠집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시장 확대에 따른 수익 기대감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뿐만 아니라 오늘 빅플라이 소프트 같은 대장주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고요. 1억 2,700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가입자를 폴라리스 오피스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크다. 비슷한 의미로 오늘 빅플라이 소프트도 상한가 말아 올린 이유가 비슷했고요. 글로벌 오피스 시장 MS와 구글 양분하고 있는데 틈새 시장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한 부분 때문에 최근 대장주격으로 거의 한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불과 2주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관심 종목은 저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라 AI 기반 채팅 서비스 채티스트를 과거 개발한 이력이 있고요. 딥브레인 AI 이제 스타트업이죠. 인포뱅크 그리고 AI 휴먼 영상 메시지 서비스를 기울이기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특히 카카오 브레인 최근에 카카오 브레인에서 이제 그 챗 GPT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AI 챗봇 공동 진행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트적으로도 하단 부근을 작년 10월 달 거의 지수가 바닥권이었잖아요. 바닥권 찍고 보시면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탄탄하게 하방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요. 상방은 그대로 그냥 선을 그어봤을 때 이 부분 상승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3차 익절가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달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11,000원대 부근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13,500원 부근, 700원 부근만 돌파가 나와준다면 17,000원까지는 충분히 지금 달릴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진입하기보다는 저 부분을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좀 갈리겠네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좀 안전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저항대를 뚫고 난 다음에 위에서 진입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또 늦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슈팅이 가게 나올 때는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왜냐면 저도 이렇게 많이 놓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세 하단 부근에 살짝 내려와 준다면 여기서 모아가는 부분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저는 이렇게 눌렀을 때 모아간다고 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거진 눌러주기보다는 빠르게 튀어오르는 쪽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방송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날 강하게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워낙에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도 아마 지난주인가 저희 방송에서 5시 방송에서 네오쌤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고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는 언급이 되는데 그만큼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잡을 만한 타점을 좀 항상 놓치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과 저의 욕심이 조금 상반되는 이유가 투자자분들은 달리는 말에
빨리 올라타서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눌러주면 저점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좀 많이 확보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괴리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기다리면 항상 좋은 종목은 오질 않고요. 먼저 달려가는 바람에 종목은 저는 이제 어떤 종목이든 바로바로 알려드릴 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타점, 그렇죠. 진입하고 싶은 타점, 그리고 손절과 익절을 어디쯤에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보니까 타점이 타점을 늘 못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절을 하는 거 아닐까요? 손실을 보고. 이제 저는 이제 오래 기다려도 네. 그 투자자분이 가장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거 같아요. 제가 17,000원을 목표가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17,000원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달려가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특히 뭐 작년에 주가 조작 사태로 연예인이 네. 연루된 뭐 삼천리라든지 이런 네. 종목들이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정말 달려갔습니다. 아니면 제주반도체나 네오셈 같이 네. 정말로 가파르게 상승 공선을 그렇게 펼치는 종목 아니면 대부분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좀 높여가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 여기까지 17,000원까지 가는 기간을 예를 네. 들어서 3개월로 잡았을 때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내려왔다가 튀었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가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2달 동안을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은데 네.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사실 견디기가 어렵고 투자자분들 사실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못 견뎌요. 왜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수급이 돌고 올라가는 종목이 저는 눈에 보이잖아요. 아까 제가 카톡방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렸듯이 그쵸? 지난주 금요일 날 네오셈이나 엑시코는 알려드렸어요. 네. 오늘 두 종목 모두 한 종목은 상한가 가고 네. 한 종목은 아유. 10%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 두 종목 모두 눈여겨보다가 이렇게 눌러주면 추세 하단에서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기다림을 허용하지 않았네요. 이 기다림을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은 절대 허용하지 네. 않은 이유가 제가 좋아 보이면 남들 남들이 눈에도 봐도. 당연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제 선발대라고 하잖아요. 네. 일부 정도 비중을 먼저 선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눌러줬을 때 추가 2차 매수를 진입하는 방법이 가장 좀 아름다운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1차 매수만 들어가서 바로 뛰어 올라 버리면 아쉬워하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살 걸 여기서 이런 그 부분 때문에 목표가를 정확하게 짚고 만약에 이제 기간을 제가 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과 목표가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험난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는 없다. 제가 지금까지 좀 목표가를 높게 잡았던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 목표가 이상으로 다 올라왔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한 30%, 40% 정도 목표가를 잡았던 종목들 작년에 400%, 500% 올라간 종목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탐욕 그리고 갈 곳 없는 자금이 네. 테마로 쏠리게 되면 이 목표가라든지 기간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얼마만큼 빨리 뛰느냐, 그 뛰는 종목을 얼마만큼 빨리 잡느냐가 잡느냐. 중요한 부분이라 노란톡방에서 저도 시행착오를 꽤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AI보 같은 경우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포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란톡방에 말씀을 드려요. 포착되고 난 다음에 VI까지 걸리는 시간이 5초밖에 안 걸렸다. 이건 신도 못 잡죠. 아무리 손이 빨라도 포착되고 5초 만에 올라가는 종목을 잡을 수 없어요. 적어도 3에서 5분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지 손 그쵸? 빠르신 분도 잡을 수 있는데 5초, 10초 안에 뛰는 어떻게 종목들을 보면 이거 클릭도 해야 되는데 네. 바빠요. 미리 잡지 않고서요. 네. 그러니까 길목을 지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순환매가 중요한 이유가 제가 HBM도 아까 말씀드렸고 네. AI 생성 AI도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부각받지 않은 섹터 그리고 네. 오늘 부각받지 못한 종목을 길목을 지키면서 미리 매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달리는 종목에 따라서 타기는 힘들다. 물론 스탑로스라든지 굉장히 손이 빠르신 분들 그리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손절만 자체적으로 짧게 끊을 수 있으신 분들이야 노란톡방에서도 이렇게 저희 하이스트봇 보시고 매매하셔서 수익 인증을 많이 올려주시고 네. 계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저랑 하이스트봇은 별개예요. 하이스트봇을 보고 본인이 투자자분이 네. 직접 손빠르게 매매하셔서 수익 나신 건 그 투자자분이 잘하셔서 수익이 난 거고요. 칭찬해드려야겠네요. 네, 당연히 정말 손빠르게 잘 골라서 매매를 하신 거고 제가 추천드려서 이렇게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나면 오롯이 제 몫이잖아요. 제가 그쵸? 판단을 미스했거나 기다렸다 잡지 못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서는 제가 온전히 리딩을 제가 끝까지 이제 진입 타점과 손절 타점 그리고 기다려서 올라갈 종목들은 당연히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시장이 좀 불안해서 지금 빨리 끊었으면 하는 종목들은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서 익절하고 네. 눌러주면 다시 진입하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톡방에서.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저희 코너 단기 스윙 테마인 미래를 보험 코너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테마는 저희가 생성형 AI 테마를 들고 왔는데 이슈가 있었죠. 샘 알트만 이 오픈 AI의 CEO가 한국을 방한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또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간 종목은 많은 분들이 공략을 못합니다. 그래서 후발주를 찾아봐야겠죠.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할 만한 종목을 딱 하나 들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길목을 미리미리 지키지 않는다면 또 바로 튀어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목을 지켜야 될 것 같은 종목인 것 같은데요. 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길목 지켜보고 싶다. 실기표 보시면요.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강하게 튀어 올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잡기도 어려웠고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폴라리스 세원을 또 공략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16% 넘게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또 M2I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 우리에게 거진 10% 가까운 수익을 드렸습니다. 나도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맞춰서 후발주든 아니면 갈만한 종목이든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잖아요. 방송 시간은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오늘의 봄 종목을 좀 공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히든 종목이겠죠?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왔을까요? 금일은 AI와 반도체 소재, AI 반도체 소재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 주식의 봄 방송에서 계속 언급됐던 내용은 AI, 이 반도체. 이거를 통틀은 거네요. AI 반도체가 가장 지금 뜨거운데 거기다가 또 TM형 가장 크게 뛰어올 수 있는 소부장 중에 소재, 소재까지. 네, 관련 테마로 부품과 지금 장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튀었어요. 특히 오늘 전공정, 후공정 섹터는 다 튀었는데 아직 이 소재는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소재 업체로 본딩 와이어, 솔더볼 납품하는 소재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 솔더볼과 볼딩 와이어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보다는 금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솔더볼과 본딩 와이어.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보다 거의 뭐 5배, 25배 가까이 얇은 이런 실 같은 경우를 꼬아서 만드는 부분인데 전 세계 점유율은 본딩 와이어 부분이 1위고요. 솔더볼 부분에서도 세계 점유율이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HBM 시장 타겟으로 차세대 패키지용 저온 소결 솔더볼을 개발하면서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 시즌이죠. 이제 곧 4분기 와이어 제품 사업 영역 확대와 고품질 솔더 페이스트 매출 증대로 실적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 1분기는 실적이 좀 괜찮았는데 2분기, 3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 업황이 좀 많이 둔화가 됐었잖아요.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감산 이슈가 나오면서 업황이 좀 부진했는데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이제 감산을 종료하겠다는 이슈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만큼 실적 반등 기대감이 좀 크고요. 이 AI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실리콘 응급제 사업, 특히 미래 핵심 신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저는 작년에 이 차트만 봤을 때 왜 반도체가 작년 7, 8월 그리고 11월 달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 2, 3월 달 이렇게 이제 종목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부분이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사실은 반도체 소재 종목인데 상승의 이유가 이 2차 전지 소재, 실리콘 응급제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좀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재 종목보다는 2차 전지 소재가 아니냐라는 오명을 좀 썼기 때문에 반도체 H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같은 반도체 섹터가 갈 때 오히려 2차 전지 따라서 2차 전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뷰로 BM이 작년 7, 8월 달에 이렇게 무너졌었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같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소재 종목인데 네. 왜 2차 전지를 따라갔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리고 작년 이제 10월 달 바닥 짚고 지수가 올라갈 때도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2차 전지랑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인데 2차 전지 소재로 특히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 네. 테마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매출의 대부분이 본딩 와이어 그리고 솔더블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소재가 맞아요. 그만큼 지금 이제 추세선 하단까지 지금 물려 있는 부분이라 시장에서 오해를 좀 벗어나는 부분만 확인된다면 지금 이 구름 구간대가 14,000원 구간대죠. 14,000원대 돌파 나와서 전 고점 18,000원까지 돌파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저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올라온다면 네. 18,000원 신고점 뚫고 3만 원 부근까지도 길게 긴 호흡으로 정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고작 10,000원대예요. 지금 고작 10,000원대입니다. 11,000원대에서 18,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저는 얼마 걸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일단 일부 비중은 진입을 좀 하셨으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일 좀 중요하네요. 네, 그게 차트를 조금 최근 좀 줄여서 네. 최근 흐름만 본다면 작년 9월달 지수가 9월 거의 초부터 많이 밀렸었잖아요. 지수 하락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다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10월달, 11월 거의 바닥을 딱 짚었고요. 조금씩 저점은 높여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박스권을 전혀 탈피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힘의 응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차트가 M2I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강하게 쏘아 올리는 걸.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을 때 이제 위치 판단 지표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빠지니까. 그리고 하단을 짚고 횡보 구간을 한 2달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달 넘게 횡보예요. 거의 11월부터 1월까지 지금 횡보니까 거의 한 석 달 가까이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박스권 추세 하단이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살짝 고개를 들었죠. 여기만 돌파해 준다면 지금 딱 제가 그어드린 선 13,300원 정도 될 거예요. 여기만 돌파해 주면 위가 지금 아예 비어 있습니다. 16,0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곧 달릴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 HBM 관련해서 부각을 받으면 순환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HBM 관련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HBM을 타깃으로 한 저온 솔더블 개발이 지난해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전혀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숨은 진주처럼 잠자고 있는 종목이라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윙으로 잡더라도 빠르면 1, 2주, 길어도 3, 4주 안에 분명 이 구름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지금 갈만한 섹터가 반도체랑 AI 빼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갈만한 종목들은 오늘 이미 다 갔어요. 근데 얘만 못 가고 있다. 내일 제가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좀 모아가시라고 추천을 드릴 예정이고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이미 좀 해드렸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모아가시라고. 근데 아직까지 진입 사인을 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일 시장 확인한 후에 좀 지지가 확인된다면 천천히 아니면 좀 비중을 좀 크게 실어서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모아가시라고 사인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보험 종목까지 힌트가 살짝 공개됐습니다. 오늘의 보험 종목으로는 AI 반도체 소재 쪽을 들고 왔는데요.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당장 내일 시장을 보고 내일이라도 모아가는 느낌으로 비중을 실어보면 좀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인 것 같습니다. 나도 이 종목으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수익 봐보고 싶다. 오늘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HBM 관련주 그리고 생성형 AI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반도체 소재 관련주 이렇게 세 종목이나 드리는데 세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확실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